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16명이 됐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주점이나 호프집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잠시 뒤 남성은 인근 현금자동 입출기 코너에서 돈을 뽑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어떤 범죄의 어떤 모습들, 양상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력 범죄는 줄고 있는데 인터넷 사기를 비롯한 이제 금융 범죄들 굉장히 사이버 범죄들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생활에 접어들면서 범죄도 이른바 이제 비대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짜뉴스가 네.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전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조작이다, 네. 뭐 테러다.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받았더니 음성이었다. 이게 대표적으로 돌았던 가짜 뉴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부를 불신하는 형태의 유형의 가짜 뉴스인 거죠. 근데 나는 보건소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검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이 방역이 실패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0여 건 이상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실 협박이 되거나 아니면 협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인터넷 포함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에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실제로 처벌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 지난 6월 대구지법입니다. 특정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그 병원은 곧 폐쇄될 거다. 이런 이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던 30대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겠죠. 이 사람한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특정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게 지금 장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지법에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5%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최대한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요. 이게 보이스피싱 말고도 스미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어서 내가 이 범죄에 당하고 있는 도중에도 당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교미하기 때문에 사실 피싱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두세 통이 와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부재부식간에 누를 뻔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면 누를 뻔했었는데 나 또 코로나야. 또 코로나입니다. 자가격리 중이라 못 갔나 은행을. 자가격리라 은행 못 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온라인 뱅킹은 없나요 또? 네. 은행을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네, 첫 번째를 보면 네.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통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는데요. 11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의 분실,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접속해보면 내 명의가 도용된 사이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목격하신 건가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진술, 허위 신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방역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첫 번째부터 뜯어볼까요? 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수원에 거주하는 A씨가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진열대 기침을 하면서 내가 코로나 확자인데 여기서 기침해도 되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식당은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진짜로. 아니, 교수님, 이거 어떤 범죄 형태고 또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그동안에 우리가 있어왔던 묻지마나 무동기 범죄와 비슷한 것도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왜곡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전혀 당사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급해서 그랬어요. 님 B 씨는 이제 순찰차를 얻어 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정말 이건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파렴치. 밖에 못 쓰겠습니다. 눈빛 사건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됐고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을 속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엄중히 처벌됐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만. 이것도 뭡니까? 아, 저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수도권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가 인근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해당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예. 어떤 식당이 잘 되니까 그 식당에 확진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경쟁 업체를 공격한 거죠. 아하, 사실 이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공무집회 방해이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게 다른 경쟁업주에게 손해를 준 거기 때문에 인사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 보여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기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파괴한다. 네. 이런 아주 아주 그냥 뭐 파렴치한 심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